짠아!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짠부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정말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근데 막상 찾으려 들면 그 전에 있던 정책이랑 혜택은 같은데 이름만 다른 거 아닌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싶고, 제대로 알고 싶어서 조금 찾아보면 개인정보다 뭐다 하라는 건 많고, 이런 절차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냥 포기하신 적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사이트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청년을 위한 모든 정책을 아주 깔끔하게 한눈에 보기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온통청년입니다. 제가 또 그냥 소개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이 사이트가 청년을 위한 백과사전 같더라고요. 저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면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간 사용을 해봤는데요. 홈페이지를 사용해보면서 이 온통청년 사이트 진짜 잘 만들었다 싶었던 게,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현재 내 상황에 맞는 정책을 합리적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궁금한 정책 이름이나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분야별로 정책이 나눠져 있기도 해서 궁금한 분야를 딱 선택을 하면 관련 정책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본인의 퍼스널 정보를 선택해서 검색하면 원하는 정보만 딱딱 보여줍니다. 특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는 건 연관된 정책까지 싹 다 검색이 돼서 내가 혹시나 놓칠 수 있는 정보까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홈페이지가 나왔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찾아본 좋은 정책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서 온통청년 홈페이지 사용 기능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저축 관련 정책. 찐짠이들이라면 정말 반길 정책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가 10만 원 냈는데 20만 원 돌려받는다. 완전 이러면 완전 꿀이잖아요. 사실 취업하기도 힘든데 이 취업난 뚫고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을 위한 적금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가 있더라고요. 이 두 정책은 비슷한 듯 다른데요. 직장에 다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신청하면 목돈을 만들기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둘 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보니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에 따라서 희망저축계좌는 1, 2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1이랑 2는 뭐가 달라 싶죠? 그럼 나는 어떤 걸 신청하면 좋은 거야? 난 1인가? 2인가? 잘 모르시겠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두 통장 모두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비롯해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탈수급 장려금 같이 추가 지원금을 받아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3년 만기 통장이다 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일단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먼저 보면 월소득으로 차상위 이하 청년이랑 일반 청년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둘 다 저축금액이 10만 원 이상으로 동일한데 지원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월 근로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주고요. 만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3년간 저축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3년간 저축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이걸 제가 빠르게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10만 원을 지원받은 청년은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을 포함해서 이자까지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고요. 30만 원을 지원받은 청년은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을 포함해 이자까지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받는 거예요. 진짜 이건 절대 안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금, 탈수금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원금도 4개나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까지인 가구의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간 소득이 1,499만 원에서 2,998만 원인 가구의 청년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정책, 나는 가입이 안 된다 싶은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아직 희소식이 있어요.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인데요. 이건 진짜 우리 사회초년생인 청년들, 목돈을 만들고 싶은 청년들은 정말 필수적인 통장이에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라면 근속연수, 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조금 길어요. 5년 만기인데요. 일단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0만 원이었으니까 이 기준을 10만 원으로 한번 볼게요. 10만 원을 납입하면 근로자 납입금의 20%를 기업이 지원해주는 구조예요. 5년간 납입을 했을 때 805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들었을 때는 희망저축계좌와 비교하면 조금 적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금액이 늘어나면 좀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 50만 원을 납입하면 4,027만 원. 실제 개인 납입금은 3천만 원인데 1,027만 원을 이자로 더 받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커지니까 확실히 딱 실감이 나죠.
나에게 맞는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좋은 저축 사업이 있나 궁금할 때 온통청년을 이용해서 새로 뜨는 정책이나 공고를 잘 살펴보시면 지원 기간 동안 나에게 맞는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통청년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찾다 보니까 진짜 좋은 기능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사실 청년들이 쏟아지는 정책들 중에서 뭐가 더 나한테 맞는지 비교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하면 한눈에 바로 두 개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비교하기에 딱 좋은 두 개의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24년도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정책, 기후동행 카드 그리고 K패스인데요. 저도 정말 유튜브로 다룬 적이 있을 만큼 이게 뭐가 좋은 거야? 비교하다가 계속 이걸 안 만들고 막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바로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듯이 정책을 담아주시고 이 두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 정책 모두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에서만, K패스는 전 지역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우선 내가 한 달에 사용하는 대중교통비가 7만 원이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기후동행 카드는 청년을 기준으로 한 달에 5만 5천 원의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심지어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 3천 원만 더 추가한 5만 8천 원에 가능합니다. 단 서울에서 이동할 때만 가능하죠. 그렇다면 K패스는 어떨까요? K패스는 총 15개의 카드사를 통해 신청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한데요.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청년층의 환급 비율은 30%로 내가 만약 7만 원 썼다고 했을 때 2만 1천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즉 4만 9천 원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뭐야, K패스가 더 좋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비교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기후동행 카드 여러분 실물 혹시 보셨나요? 카드 앞면에 떡하니 약간 이제 무한대 이 로고를 딱 그려놨는데 바로 기후동행 카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대중교통 비용이 100만 원, 1000만 원이 나오더라도 청년이라면 월 5만 5천 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K패스가 월 최대 60회까지만 이용금액 내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에 비해서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 기후동행 카드는 정말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뭐야, 그럼 K패스는 뭐 없어? 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K패스는 서울 시내를 넘어서 광역버스, 신분당선을 비롯해 GTX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카드사마다 있는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으면 이쪽 환급금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딱 들었을 때 K패스 기후동행 카드 어떤 게 더 좋을까 싶으실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고민 말고 일단 온통청년 홈페이지 열고 저를 따라 두 정책 담아서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퇴직연금을 주제로 제 채널에서 이야기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들 엄청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온통청년에서 검색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결이 비슷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실업급여가 있더라고요. 이건 그럼 비교해볼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지 제가 한번 바로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일단 실업급여 담고 여기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도 있네요. 이 정책을 같이 세트로 한번 묶어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바로 비교 들어갈게요. 먼저 이 실업급여 정책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근로자가 실직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주는 건데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나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알아보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해주는 건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2024년도 기준 1일 8시간 근로를 산정했을 때 실업급여 한 달 금액 30일 기준 상한액 1일 최대 금액은 6만 6천 원으로 30일은 198만 원이고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며 기본시급 9,860원 곱하기 0.8 곱하기 1시간 해서 7,888원으로 30일간 23만 6,640원이에요. 이런 계산들 다 좀 복잡하니까 내가 만약 실직을 하게 되었다 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내 정보를 입력해서 실업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실직한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취업 촉진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업급여도 중요한데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일자리를 잃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도 중단된다는 거예요. 진짜 조금 너무 씁쓸하죠? 그럴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국민 실업 크레딧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신청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보험료 인정소득의 9%, 나는 이중국가 지원보험자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보험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인정소득 계산 방법도 여기 나와 있네요. 구직급여 기초 입금일에게 30일을 곱해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2분의 1인데요. 인정소득이 최대 70만 원까지 상한액이 있습니다.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인정소득이 70만 원인 경우 최대 지원금은 56만 7천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정책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 중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모두 다 해당 가능하니까 다들 기억해 두셨다가 꼭 이용해 보세요.
나에게 맞는 정책을 찾는 게 어려워서 이용하지 못했었다면 지금 당장 온통청년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게 키워드만 검색하면 친절하게 비교까지 할 수 있도록 정리가 싹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 25년 1월부터 AI 챗봇으로 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통청년 홈페이지 이용해보시면서 난 몰랐는데 이런 정책도 있더라, 이런 것도 있더라 서로 댓글창에 공유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모두 잘 사는 그날까지 온통청년과 함께하세요. 그럼 안녕!